필드의 망령 18홀의 복수, 제사부 함정 거미줄에 걸린 나비. 사람들은 그를 필드의 모차르트라 불렀습니다. 바람의 결을 읽고 공의 운명을 결정짓던 천재. 하지만 천재는 누군가에겐 시샘이었고 누군가에겐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재를 꺾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천재의 인생 전체를 설계합니다. 오늘 그 설계된 거미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향기로운 유혹 뒤에 숨은 동리. 그리고 10년 전 멈춰버린 시계의 진실. 강진수는 이제 나비가 아니라 거미줄을 끊어버릴 괴물이 되어 티박스에 섭니다. 지난 이야기. 딸의 목숨값을 벌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천재 골퍼 강진수. 안산의 낡은 연습장에서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존재감마저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 독사의 위협이 시작이었습니다.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고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진수는 빚의 목줄을 끊기 위해 다시 골프채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양주. 그곳에서 진수는 귀신 퍼팅으로 마산도끼를 침몰시켰습니다. 정면을 보지 않고도 그린의 미세한 경사를 발바닥으로 읽어내는 감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권력자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능을 냄새로 맡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소유하려 합니다. 잠자던 포식자 권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골프를 스포츠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는 무기, 사람을 소유하는 장치로 봅니다. 그에게 승패는 결과가 아니라 통제의 방식입니다. 영종도. 칼바람과 안개 속 사투에서 진수는 눈을 감고 바람의 파동을 읽었습니다. 그 신들린 감각은 권 회장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끌어냈고 진수는 그 떨림을 통해 권 회장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권 회장은 진수를 자신의 사냥개로 삼아 용인의 거대한 골프 도박판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1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진수가 투어 프로에서 영구 제명되었던 그날, 동료의 장비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누명 뒤에는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배우를 찾아야 한다는 복수심을 안고 인생이 걸린 용인 헤리티지 클럽으로 향합니다. 향기로운 유혹과 날카로운 칼날이 공존하는 그곳. 이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10년 전 K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아침. 화려한 클럽하우스 뒤편 라커룸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새벽빛이 유리창에 걸려 칼날처럼 꺾여 들어오고 제습기 바람이 바닥 위를 얇게 훑고 지나가던 곳. 진수는 라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립의 실밥을 손끝으로 더듬는 그 행동은 긴장을 다스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이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룬다. 그 확신이 심장 한가운데 내려앉으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최 프로가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가 있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놓은 확신. 그는 드라이버를 꺼내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짧게 울리는 금속성 소리. 그리고 샤프트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절단면이 이상할 정도로 매끈했습니다. 최 프로는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 어제 내 가방에 손댔어? 진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어제 일찍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최 프로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 드라이버가 왜 이 꼴이냐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둔 길을 따라 굴러갑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사건을 마주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안정된 눈. 그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 말했습니다. 강진수 선수 CCTV 확인 결과 어제 늦게 라커룸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동료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제명 사유인 거 아시죠? 진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낙인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누가 부러뜨려 놓은 걸 보고 놀라서 잡았을 뿐이에요.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함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손에 들린 물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세상의 취향을 이용합니다. 복도 끝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돈 냄새, 권력 냄새, 소유욕의 냄새. 권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느긋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바꾸는 힘이었으니까. 권 회장은 최 프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호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손은 보호가 아니라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돈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건넸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라커룸의 공기를 결정했습니다. 최 프로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곧 확신으로 굳었습니다. 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진수는 너무 빛나. 자고로 천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법이지. 최 프로, 자네는 이번 우승컵을 가져가게. 강진수의 10년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날 진수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춘 건 초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미래, 그의 가능성. 모두가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 안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송도 최고급 레지던스 65층. 창밖 도시는 반짝이는데 방 안은 어둡습니다. 진수는 불을 켜지 않습니다. 빛을 켜는 순간 이 공간이 누군가의 소유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7번 아이언의 그립을 만지고 있습니다. 골프채는 도구가 아니라 신경이 연장된 신체 일부. 진수는 눈을 감고 10m 앞 카페트 무늬에 미세한 굴곡을 발바닥 감각으로 읽습니다. 절대 공간 인지력. 공간이 너무 선명해서 사람의 거짓말마저 형태로 보이는 능력. 그때 문이 열립니다. 초인종도 없이.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무겁고 달콤한 침향 냄새. 미스 김이 들어옵니다. 실크 드레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따릅니다. 코르크가 빠지는 소리. 푹. 그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덫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미스 김이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내일은 백화점이 걸린 판이니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들라고 하시네요. 진수는 잔을 받지 않습니다. 잔을 받는 순간 그는 게임의 룰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먼저 선을 긋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술은 사냥이 끝난 뒤에 마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동료인지 감시자인지부터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스 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서글픔과 날카로움이 동시에 섞인 눈. 그 눈은 선한 눈도 악한 눈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눈입니다. 미스 김은 진수의 뒤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강프로님, 회장님은 자네를 아껴요. 하지만 그 아낀다는 말의 의미를 강프로님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장님께 골프는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을 굴복시키는 무기예요. 진수는 대답 대신 7번 아이언을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서 무게를 한번 재봅니다. 그 무게를 재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재는 행동입니다. 흔들릴 것인가, 버틸 것인가. 미스 김은 낡은 캐디백에 손을 얹습니다. 낡았다는 건 가난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10년의 눌림과 침묵. 권 회장이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의 흔적. 미스 김이 말합니다. 이 가방 회장님이 제일 싫어해요. 진수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죠. 그녀는 웃지 않습니다. 대신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노란색, 오래된 종이, 오래된 시간,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봐야 해요. 진수는 봉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깐 그의 감각이 공간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살리려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함정으로 밀어 넣으려는 걸까? 유리창 방,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진수는 압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레지던스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관찰실이라는 것을. 미스 김은 낡은 신문 스크랩과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기사 제목이 칼처럼 눈에 꽂힙니다. 영구 제명 동료 장비 파손 추락. 단어가 아니라 낙인입니다. 진수의 심장은 요동칩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순간 다시 그 라커룸의 공기가 폐를 눌러올 테니까. 미스 김이 말합니다. 10년 전 K투어 챔피언십 결승전 아침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라커룸에 들어왔던 보안 요원. 그리고 당신 손에 들려있던 최프로의 부러진 드라이버. 진수는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난 부러뜨리지 않았어. 누군가 이미 부러뜨려 놓은 걸 내가 발견했을 뿐이야. 미스 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강프로님이 든 물증만 봤죠. 그녀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안 요원의 매수, CCTV 삭제, 언론의 프레임, 협회의 침묵. 모든 것이 너무 매끈합니다. 마치 부러진 샤프트의 절단면처럼. 그리고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집니다. 권 회장과 최 프로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 진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구역질을 느낍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던 죄책감이 그 순간 방향을 바꿔 칼이 됩니다. 이번에는 권 회장을 향하는 칼. 미스 김이 말합니다. 권 회장님은 강프로님이 너무 완벽해서 싫었던 거예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조종할 수 없는 순수한 천재였으니까. 그래서 강프로님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강프로님을 완전히 소유하려 한 거죠. 지금 강프로님 따님의 수술비를 받고 권 회장 밑에서 공을 치는 이 상황까지 10년 전에 이미 설계된 거예요. 진수는 숨이 막힙니다. 딸의 병원비를 위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조차 누군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럽힙니다. 인간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쉽게 소유되니까. 미스 김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내일 경기에서 져주세요. 회장님은 겉으로는 강프로님이 이기길 바라지만 사실은 강프로님이 무참히 깨지길 원해요. 그래야 강프로님이 영원히 회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진수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소유로 귀결되는 판. 그 판 위에서 선택이라는 말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미스 김은 선택이라는 사치를 진수에게 던집니다. 내 제안을 받으세요. 회장님 몰래 비자금을 마련해뒀어요. 이걸로 서윤이랑 한국을 떠요. 그녀의 향기가 진수의 이성을 흔듭니다. 복수와 도망. 두 갈래 길 앞에서 진수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자체가 권 회장이 가장 원하는 균열임을 진수는 알고 있습니다. 미스 김이 떠난 뒤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아니라 비어있음에 가까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진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응시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읽는 순간 그 문장들이 그의 몸속에 낙인처럼 들어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병이 쥐어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려는 게 아닙니다.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절대 공간 인지력은 이런 날엔 축복이 아니라 고문이니까요. 그때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닿는 작은 소리.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방을 깨웁니다. 그리고 진동과 함께 재생된 목소리.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안 무서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공 치는 거 보고 싶어. 아빠는 내 영웅이잖아. 우리 꼭 약속해.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진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딸은 약해졌는데 목소리는 강합니다. 그 강함은 딸이 강해서가 아니라 딸이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속으로 말합니다. 서윤아, 너의 그 맑은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우는구나. 권 회장, 당신이 던진 이 진실조차 내일의 경기를 망치기 위한 굿즈였겠지. 내가 분노에 눈이 멀어 샷을 망치기를. 그래서 영원히 당신의 사냥개로 남기를 바랐겠지. 그는 와인병을 싱크대로 가져가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붉은 액체가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난 1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진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움이 감각을 다시 세웁니다. 복수는 뜨거울수록 위험합니다. 뜨거움은 흔들림이고 흔들림은 패배입니다. 그는 다시 7번 아이언을 잡습니다. 클럽의 무게 중심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샤프트를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딱딱. 그 소리는 심장처럼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한다. 당신이 만든 이 괴물이 당신의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지. 나는 나비가 아니라 거미줄을 통째로 씹어 삼킬 늑대다. 바로 그때 싱크대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삐소리가 납니다. 진수는 눈을 감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의 결단조차 누군가의 손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밤, 권 회장의 비밀 별장. 벽난로의 불빛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은 사람을 풀어지게 만드는 따뜻함입니다. 권 회장은 거울 앞에서 연습 스윙을 합니다. 예쁜 스윙이 아니라 권력의 스윙.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의 스윙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강진수가 진실을 알았겠지?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예, 회장님. 미스 김이 아주 친절하게 배달한 모양입니다. 지금쯤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 아닙니까? 내일 그놈 샷은 사방으로 휘어질 게 뻔합니다. 권 회장은 차갑게 웃습니다. 천재란 놈들은 자존심이 세서 탈이야. 그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면 아주 다루기 쉬운 장난감이 되지. 내일 1번 홀부터 그놈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기 후에는 다시는 잔디 위를 걷지 못하게. 독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약점의 교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미스 김. 권 회장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얇게 미소 짓습니다. 배신이든 충성이든 결국 손바닥 아니라는 확신처럼. 그리고 새벽 5시 용인 헤리티지 클럽. 안개가 자욱한 필드는 거대한 무덤 같습니다. 갤러리는 없습니다.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삼엄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지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진수는 낡은 SUV에서 내립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젯밤 분노를 흘려보냈고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계산뿐입니다. 그는 연습장 쪽을 잠깐 바라봅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 시간에 몸을 풀고 손을 달구고 감각을 깨웁니다. 하지만 진수는 다르게 푼다는 걸 압니다. 그의 몸은 손이 아니라 귀와 발로 깨어납니다. 바람의 결, 잔디의 습도, 공기의 밀도. 그는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개는 시야를 빼앗지만 감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티박스에 권 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안개와 섞여 회색 덩어리가 됩니다. 권 회장은 그 회색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안개는 그에게 유리합니다. 무엇이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권 회장이 말합니다. 오, 강프로. 잠은 좀 잤나? 오늘 자네가 이기면 백화점 주인이 바뀌는 거야. 자네 인생의 보상치고는 꽤 괜찮지? 진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대화의 시작이고 대화는 흔들림의 시작입니다. 그는 권 회장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10년의 시간이 응축된 살기가 말없이 전달됩니다. 권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떨립니다. 그리고 그 떨림을 얇은 웃음으로 덮습니다. 그 떨림이 그의 빈틈입니다. 미스 김은 옆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무표정은 그녀의 방패입니다. 진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본다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압니다. 그녀는 칼일 수도 있고 실일 수도 있습니다. 거미줄에 실일 수도, 거미줄을 자르는 칼일 수도. 진수가 말합니다. 회장님, 백화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훔쳐간 내 시간을 오늘 이 필드에 다 쏟아낼 생각이니까요. 준비하시죠. 권 회장이 웃습니다. 자네답군. 보여줘. 내가 키운 괴물이 어디까지 가는지. 진수는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안개 너머 페어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이 잔디 끝을 스치는 소리를 듣고 안개가 피부에 닿는 무게로 공기의 밀도를 재고 티를 꽂는 손끝에서 지면의 탄성을 읽습니다. 티를 꽂는 순간 티박스 뒤편 검은 양복 하나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이어폰에 대고 속삭입니다. 지금입니다. 진수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날카로운 반격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순간 상대는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 곧 실수입니다. 진수는 백스윙을 올립니다. 그 순간 안개가 살짝 갈라지며 아주 짧은 통로가 열립니다. 그 통로는 시야가 아니라 좌표입니다. 절대 공간 인지력이 찍어낸 좌표. 그리고 드라이버가 공을 때리는 순간 정막이 찢어집니다. 공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수는 알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로 갔는지. 문제는 공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갔느냐가 아닙니다.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준비했느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 첫 공이 함정을 부수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거미줄이 진짜로 조여오는 시작이 될지